이번 영상에서는 과학 문제를 빙자한 수학 문제를 풀어볼 거야. 이런 문제를 봤을 때 나는 과학적인 배경 지식이 없는데 전혀 상관없어. 이과 애들이든 문과 애들이든 과학을 배운 애들이든 안 배운 애들이든 요 내용은 일단 똑같이 모르고 시작을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겁을 먹을 필요가 전혀 없고 우리는 요령만 알면은 다 풀 수가 있어. 이 문제는 대입만 잘해주면 되는 문제야. 일단 문제를 읽어보도록 할게.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렇게 나와 있지. 그러면 우리는 이 r이라고 하는 문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이 r의 의미가 뭐야? 반지름의 길이야.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 r을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일단 형광펜으로 칠해두도록 할게.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식에서 r 자리에 똑같이 노란색으로 좀 칠해둘게. 그리고 다음을 읽어보자. 원형도선의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를 때 그랬어. 자, 세기가 I인 전류야. 그럼 마찬가지로 요 아래쪽에서도 I를 찾아 놓으면 돼. 얘는 일단 파란색으로 색을 칠해둘게. 그 다음을 읽어보자.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 x만큼 이렇게 나왔지. 수직거리 x. 얘를 녹색으로 칠해놓고 아래쪽에서도 x자리에 똑같이 녹색으로 칠해둘게.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를 이번엔 b라고 했네? 그럼 이 b는 주황색으로 일단 칠해두도록 할게. 그리고 밑에 있는 식에서도 이 b를 찾아서 주황색으로 칠해두자. 선생님은 지금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색깔별로 구분을 해뒀는데 시험 때 색깔을 쓸 수 없을 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세모를 쳐놓는다든가 그러면은 R자리에도 똑같이 이렇게 세모를 쳐놓는다든가 네모,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나름의 기호를 만들어 두면 좋아. 그럼 일단 위에서 언급된 4개의 문자를 여기에서 다 표시해놨어. 그리고 여기 K라고 하는 문자가 하나 남았는데 문제에서 K는 상수다 라고 얘기를 해놨거든. 그럼 우리가 다음에 식을 작성할 때 이 K는 그대로 써주면 돼. 따로 대입할 필요가 없어. 이제 이 아래쪽을 읽어보도록 하자. 전류의 세기가 I0로 일정할 때 그랬네. 그러면 우리는 이 I 자리에 I0를 대입해주면 돼. 얘도 일단 파란색으로 좀 칠해둘게. 우리는 파란색으로 칠해놓은 건 잠시 후에 식을 작성할 때 이 파란색 자리에 그대로 대입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가 R1이라고 했네.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 노란색으로 칠해놨지. 여기도 역시 반지름의 길이가 R1이다 라고 한 거 노란색으로 칠해둘게. 역시 식을 작성할 때 R 자리에 R1을 대입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 x1만큼. 자, 수직거리가 아까 위에서 x라고 했고 여기에서 수직거리가 x1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녹색으로 칠해놓고 우리는 역시 x자리에 x1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 자기장의 세기를 b1이라고 했어. 그럼 우리는 잠시 후에 b자리에 b1만 대입하면 되겠지. 여기까지 일단 색칠을 해두도록 할게. 위에서 말한 4가지 문자가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나왔지.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식을 하나를 작성할 수가 있어. 그 다음을 보도록 하자. 반지름의 길이가 3R1이네. 자, 위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R이었는데 이번에는 3R1이야. 여기서부터 우리는 두 번째 식을 작성할 수가 있는 거야. 일단 반지름은 노란색으로 칠해두고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 3x1 역시 수직거리가 x니까 녹색으로 칠해두고 x자리에 잠시 후에 3x1을 대입해두면 돼. 그리고 나서 뒤에 자기장의 세기가 b2라고 했어. 두 번째 식에서는 이 b자리에 b2를 대입해주면 된다는 소리지. 자, 마지막에 B1분의 B2를 물어봤어. 결국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뭐냐? 위쪽에서 식을 하나를 작성을 해. 그럼 얘가 B1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될 것이고 요 아래쪽에서 식을 하나를 작성을 해.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나오는 식이 B2는 이렇게 정리가 될 거야. 그럼 우리는 마지막에 정리된 식과 정리된 식을 통해서 B1분의 B2를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지. 대입하고 나서 마지막은 계산을 해서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일단 첫 번째 식을 작성을 해보자. 첫 번째 식의 B자리에 들어갈 건 B1이지. 그러면 B1은 2배의 괄호 열고 자, X자리에 X1만 대입해주면 돼. 그러면 X1의 제곱 플러스 R자리에 R1만 대입하면 돼. 그러면 R1의 제곱 전체의 2분의 3제곱이 있으니까 이런 건 그대로 써주도록 할게. 2분의 3제곱 분해. 분자에 K가 있는데 아까 K는 상수였어. 상수일 경우에는 따로 대입할 필요 없이 그대로 써주면 된다고 했지. 그래서 K 그대로 써주고 I 자리에 I0 대입하면 되겠네. I0. 그 다음에 R 자리에 역시 R1 대입하도록 하자. 그러면 R1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자, 첫 번째 식은 그냥 정리가 끝난 거야. 그럼 이제 요 아래쪽을 보고
두 번째 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자. 역시 B자리에 B2 대입하고, 그럼 B2는 2배의 괄호 열고 X자리에 3X1을 대입해야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 X를 제곱했지. 그럼 우리는 3X1을 제곱해서 이 자리에 써줘야 돼. 그러면 9X1의 제곱이 되겠지. 9X1의 제곱 플러스 반지름 자리에 3R1, 얘도 역시 제곱이 됐기 때문에 9R1의 제곱이 되겠지. 9R1의 제곱 괄호 닫고 전체의 2분의 3제곱 분의 분자 자리에 K 그대로 써주고, 밑에 쪽에서 I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근데 위에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써있냐면은 전류의 세기가 I로 일정할 때 그랬어. 그러면 B1에서의 전류의 세기나 B2에서의 전류의 세기가 I0로 일정하다는 소리야. 그러면 위에서하고 똑같이 이 자리에 I0를 그대로 써주면 돼. I0. 그 다음에 역시 이 R 자리에는 3R1을 대입하는데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곱하기 9R1의 제곱이다.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겠지. 마지막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B1분의 B2였기 때문에 얘가 분모로 가고 얘가 분자로 가는 번분수가 되는 거야. 얘를 정리해볼게.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약분하고 정리만 해주면 끝나는 거야. 일단 분자끼리 먼저 비교를 해보면 K가 똑같이 있으니까 약분해서 사라지고, 역시 I0 사라지고 R1의 제곱도 사라져서 위쪽에서 남은 건 9만 있겠네. 분모에서도 역시 2가 똑같이 있기 때문에 2를 지워버리자. 남은 애들만 정리해보면 안쪽 것끼리 곱해서 분모로 작성해주면 되지. 그래서 9x1의 제곱 플러스 9r1의 제곱의 전체의 2분의 3제곱만 분모로 가면 되는 것이고, 분자는 위에 남아있던 9와 아래쪽에 있는 애를 곱해서 9 곱하기 x1의 제곱 플러스 r1의 제곱 전체의 2분의 3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 그리고 이 분모와 분자를 비교해봤더니 요 모양을 어떻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 요 괄호 안쪽에서 9만 밖으로 뽑아내면 괜찮겠지. 근데 얘가 9가 밖으로 나갈 때는 2분의 3제곱을 해서 나가야 돼. 9에서 2분의 3제곱을 해주면 27이기 때문에 얘는 27 괄호 열고 x1제곱 플러스 r1제곱의 전체의 2분의 3제곱 분의 분자는 그대로 써줄게. 9 괄호 열고 x1제곱 플러스 r1제곱의 전체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정리해놓고 봤더니 얘랑 얘가 약분돼서 사라지지. 그래서 27분의 9만 남았어. 얘를 약분해서 써주면 3분의 1로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지. 자, 이런 문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위에 있는 워드와 이 식에 나오는 문자와 아래에 있는 워드들만 잘 매치를 시켜서 대입만 잘해주면 끝나는 문제다.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 문제, 얘는 좀 빠르게 가볼게. 요 앞부분은 읽어보면은 종단 속력이 뭔지 그냥 설명이 나와 있을 뿐이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질량이 m이다, 단면적이 s다, 종단 속력은 v다. 여기에만 좀 집중을 해주면 돼. 그러면 아래쪽에 식과 아래에 있는 문단에서 해당하는 거 똑같은 색깔로 색칠 바로 해볼게. M자리의 분홍색, 그리고 질량의 B는 1대 2루트 2다. 이 부분 체크해두고, 이 식에서 단면적은 주황색으로 표시, 아래쪽에서 단면적의 B가 1대 8이다 나와있는 부분 체크해두도록 하자. 그리고 A, B의 종단 속력을 각각 VA, VB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도 역시 녹색으로 체크해두도록 하자.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도 V자리에 녹색으로 체크해두면 되겠지. 그리고 가운데를 읽어보면 D의 의미, P의 의미, G의 의미가 나와있고 단위가 언급이 되어 있네. 근데 이쪽을 보게 되면 D와 P와 G는 서로 같다래.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개의 식을 작성을 할 건데, 그 두 개의 식은 A와 B에 관한 식이겠지. A에 해당하는 건 여기 1, B에 해당하는 건 2루트 2와 8, 그리고 VB.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식을 작성할 때 D와 P와 G는 서로 같다고 했으니까 그냥 똑같이 써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A에 관한 식부터 작성하도록 할게. 요 자리에 VA를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식은 VA의 제곱은,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제곱 써줘야 되겠지. D하고 P는 그대로 쓰자. 그리고 요 S자리에 A에 해당하는 건 1이야. 그러니까 곱하기 1 써주고, 2 그대로 써주고, 여기 M자리에 1 써주면 되겠지. 1, 그리고 G는 또 역시 그대로 써주자. 그럼 첫 번째 식은 DP분의 2G로 정리가 그냥 끝난 거야. 두 번째 식 작성하자. VB의 제곱은 D하고 P는 역시 그대로 써주고, 단면적이 S인데 B의 단면적은 8이야. 그래서 요 S자리에 8만 대입하자. 그리고 분자에서 2는 그대로 써주고, M자리에 2루트 2만 대입하면 되겠지. 그래서 2루트 2
역시 G는 그대로 써주도록 하자. 정리하면 8dp분의 4루트 2G가 되겠지. 문제에서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걸 봤더니 VB분의 VA의 전체의 세제곱을 구하래. 근데 지금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건 VB의 제곱과 VA의 제곱이야. 일단은 VB의 제곱분의 VA의 제곱을 먼저 구하고 거기에서 2분의 3제곱만 하면은 전체의 세제곱이 나올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일단 얘분의 얘로 먼저 정리해서 써놓자. 자, 일단 이렇게 정리해 뒀어. 이 상태에서 역시 D 약분, P 약분, G도 역시 약분할 수 있겠지. 분모 먼저 써놔보면 4루트 2분의 분자도 쓰면은 2하고 8만 곱하면 되니까 16 이렇게 정리해주고 16과 4 약분해서 여기 4 유리화해주게 되면 얘가 2루트 2로 나오겠네. 이 2루트 2가 현재 VB분의 VA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세제곱을 만들어주고 싶으면 우린 여기서 양변에 2분의 3제곱만 해주면 되는 거야. 근데 객관식 답지를 보아하니 전부 다 지수 형태로 나와있기 때문에 얘도 이쁘게 지수 형태로 바꿔놓고 그 다음에 2분의 3제곱을 해주도록 하자. 그럼 VB분의 VA의 세제곱은 2의 2분의 3제곱의 전체의 2분의 3제곱이겠지. 2루트 2가 2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2분의 3제곱 해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2의 4분의 9제곱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네. 여기 4번의 답이 있네. 첫 번째 문제를 풀 때는 하나하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 천천히 풀어봤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요령껏 잘 대입만 해주고 정리만 해주면은 의외로 쉽게 끝나. 그리고 이런 문제는 뒤에 이제 로그의 활용에서도 역시 나오고 하나만 더 덧붙여서 얘기하자면 지금 전부 다 식이 2개가 나왔는데 이거는 4점짜리 좀 비교적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식이 항상 2개씩 나왔지만 좀 단순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식이 1개만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 문제는 보통 3점으로 나오겠지. 사실 이게 요즘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내신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대입하고 식을 정리하는 연습을 좀 해두면 좋을 거야. 끝.